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먼 남해상에서 18호 태풍 끄란톤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기압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풍 끄라톤이 덩치를 키우면서 필리핀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주 비상입니다. 자, 자세한 태풍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풍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구름 상황을 볼 수 있는 위성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북쪽, 타이완 남쪽 해상에 있는 동그란 구름 덩어리가 이 18호 태풍 끄라톤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태풍의 눈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47m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태풍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사람이 걷는 수준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가 시속 5k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때 속도가 시속 4에서 6km 정도인데요. 그리고 조깅할 때의 속도가 시속 6에서 8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수준으로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는 필리핀 북쪽과 타이완 남쪽 해상의 수온이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뜨거워서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건데요. 이곳을 지나는 동안은 태풍이 계속해서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계속 강한 세력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의 경로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이동하는 건가요? 네, 그래픽 보실까요?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태풍 예상 진로입니다. 이 각국의 공식적인 태풍 진로는 약 5일가량의 예상 경로만 발표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 진로를 보면 이 태풍이 점점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타이완을 관통해 북상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 역시 타이완 남서쪽 해상까지 북서진하다가 전향하면서 타이완 내륙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걸로 전망해서 이 태풍의 한반도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대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네, 한반도 주변 일기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태풍이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L자로 적혀 있는 동그란 원형 모양이 이 문제의 18호 태풍 끄라톤이고요. 일본 남쪽에 있는 동그란 원형이 17호 태풍 제비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17호 태풍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이 중국 내륙 쪽에 있는 고기압 보이시나요? 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요. 이 다른 바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람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동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태풍은 타이완까지 이동했을 때 이 중국 내륙의 고기압이 약화된 가운데 다음에는 북쪽에서 이 대기 상층의 기압골이라고 하는 상층의 찬 빠른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17호 태풍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이렇게 다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상층의 빠른 흐름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북상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진로는 지금 타이완 북동쪽 해상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한반도에 오냐 안 오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한국 모델 킴 보겠습니다. 이 타이완 해상을 지나서 점차 북동쪽으로 이렇게 지나면요.
지금이 2일 정오 부근이고요. 현재 태풍은 타이완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저 태풍이 밑에 있는 L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돌려보면요. 3일에 이렇게 태풍이 타이완을 지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 4일 밤쯤이 되면 이렇게 남해안 부근까지 상륙한 뒤에 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국 모델입니다. 영국 모델 역시 이렇게 타이완을 관통하는 걸로 보는데요. 이 날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날짜를 돌려보면 역시 3일에 타이완을 지나서 이렇게 북상하고 영국 모델은 일본을 조금 더 향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4일 밤쯤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유럽 모델인 ECMWF가 예측한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타이완을 지날 때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이렇게 중심 풍속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네, 문제는 4일이 지나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쯤에는 이렇게 약화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약화돼서 없어지면서 이 비구름만 이렇게 일본을 향하는 걸로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서 7일에는 이렇게 수도권까지도 비구름이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어느 것은 일본을 향하고 어느 것은 중국을 넘어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치 모델마다 경로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태풍이 빠르면 언제쯤 온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 태풍이 약화되는 걸로 보는 유럽 모델을 제외하고 한국과 영국 모델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 모델은 4일 밤에서 5일 사이. 왼쪽이 한국 모델이고요. 네, 맞습니다. 4일 밤에서 5일 사이에 이렇게 지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영국 모델이 오른쪽인데 영국 모델은 조금 더 빠르게 4일 새벽에 대한해협을 지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나라 보고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죠?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이곳인데요. 다시 한번 깨끗한 화면을 보면요. 이 4일 밤에 대한민국 모델은 이렇게 대한해협을 지나는 걸로 보고 있고 영국 모델은 4일 새벽쯤 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델마다 이렇게 다른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무척 유동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태풍이 얼마나 서쪽으로 지나서 이 타이완 부근의 어느 쪽을 지나는지가 관건인데요. 먼저 태풍이 이렇게 타이완 부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풍이 약화하지 않고 그대로 강한 채로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요. 이 타이완 왼쪽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타이완 부근의 높은 지형을 태풍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서 마찰이 커지면서 이 태풍이 약해져서 열대저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인데요. 이렇게 조금 전에도 본 그림인데 태풍이 상층 기압골과 이렇게 가깝게 되면 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될 텐데 이 태풍과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동안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악은 이 태풍이 타이완 동쪽에서 방향을 틀고 상층 기압골에 바람을 타서 강한 세력으로 빠르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나라의 3일에서 5일 사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풍이 어디까지 와야 이 진로가 좀 확실하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태풍이 타이완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인 2일에서 3일쯤이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서쪽으로 이동하는지와 올라오면서 상층 흐름을 타는지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태풍 진로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 경로가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데 태풍이 어디로 왔을 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태풍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풍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위험한데요.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편서풍대에 속해 있어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이 편서풍이 합쳐지면 바람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태풍의 왼쪽은 태풍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상쇄되면서 풍속이 다소 약해지게 됩니다. 이 태풍이 서해안으로 북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원
위험반원에 들게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바람 피해가 커지게 되고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일본이 위험반원에 들면서 우리나라보다 태풍 피해가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근접하면 통과하게 되면 이 태풍의 왼쪽에 있다고 해도 영남 해안과 동해안은 폭우와 강풍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 맞아서 이제 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휴가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왠지 좀 불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그 항공기나 여객선 운항 어떤 차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태풍이 아직은 먼 해상에 있기 때문에 주 중반까지는 직접 영향을 받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부근으로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이 태풍이 끌어올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은 비바람이 잦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일은 비보다는 바람을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내륙에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은데요. 이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 서해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개천절 연휴인 3일에서 5일쯤에는 남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질이 다른 공기가 강하게 부딪힐 걸로 보이고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이 직간접 영향도 있을 걸로 보여 여행 계획 세우실 때 고려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전해진 태풍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